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 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것이 벼면의 근육주사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옆 누운 자세로 누워 위쪽에 무릎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배면 16-4고요. 위치를. 그래서 주사 시 대상자는 엎드린 자세로 누워 엄지발가락을 안으로 향하게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엎드려 누웠을 때 엄지발가락을 안으로 하세요 하면은 이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 조금 릴렉세이션이 돼요. 이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많이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운 자세, 여기 보이시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에 옆으로 누웠을 때 위로 가는 다리를 무릎 가까운 쪽으로, 가슴 쪽으로 붙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굽히게 하면 또 이것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사 부위의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눕는 이 배면을 흔히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어떠냐 하면은 이 부위는 궁둥뼈 신경 얘기하는 시아트릭 너브, 그래서 좌골신경과 위볼기신경 그리고 동맥이 여기에 가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사를 이 바깥쪽으로 하지 않고 이 안쪽으로 하면은 이 좌골신경을 건드리는데요. 이 좌골신경도 조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서 누워서 주사를 맞을 때 위험한 거예요. 바늘에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 오듯이 찌릿하거든요. 우리가 팔꿈치를 벽에 딱 부딪히면 전기 오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늘이 들어갔을 때 전기 오듯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손상되면 신경이 끊어지거나 주사 바늘에 의해서 그러면 그럼을 못 걷거나 아니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즘에는 이 배면에 근육 주사를 잘 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근육 주사는 대퇴직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앞쪽 다리거든요. 허벅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 보이는 이 부분에 놓는 것이 또 근육 주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퇴직근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삼각근 델토이드 머슬은 어떻게 이제 위치를 잡는지가 5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세목은 근육주사 부위를 찾는다 해서 견봉돌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쇄골 있는 이 견봉돌기, 여기서 튀어나온 이 부위에 손바닥을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어깨 세목은 삼각근 위팔뼈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요골동맥 그리고 요골신경 이렇게 인접하고 있어서 근육 주사할 때는 여기도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B형 간염 접종 해보셨나요? 팔에다가 맞죠? 그 B형 간염 접종을 할 때가 꼭 여기 맞아요. 이 팔 바로 아래쪽 이 부분. 그리고 그림으로는 여기가 삼각근. 근육이 많아 보이지는 않죠. 이 부분에 성인에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근육이 작기 때문에 한 1ml 이하의 약물을 주사할 수 있고요. 1ml가 넘어가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형 간염 백신, 독감 예방 접종 중에서도 근육 주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포 면적 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성인 용량이 또 작았잖아요. 아까 그때는 0.4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인이 1ml를 맞는다면 거의 소아는 0.5ml 정도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근에는 1ml를 넘어서진 않아요. 성인도. 그래서 작은 용량을 맞을 때는 이 삼각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깨 세목은 삼각근에 맞는 근육 주사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서 근육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주사 맞는 그거고요. 그리고 Z트랙 기법이 있는데요. Z트랙 한번 볼게요. 그림. 네. Z트랙을 이용해서 복면. 우리가 복면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배면보다는. 그래서 복면은 이 라테랄 측위 쪽이죠. 근데 이 지금 왼쪽 손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손을 보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 바늘을 넣고 뺄 때 다시 이 손을 놓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게 Z트랙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또 뒤에 가서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Z트랙 기법이 실무에서 항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연구를 통해 효과가 뒷받침되었으므로 이제 이 Z트랙을 이제 권장한다는 내용은 일단 알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근육주사 방법의 다른 측면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혈액을 흡인하는 거다. 그래서 근육주사할 때는 바늘을 찔러요. 그리고 바늘을 뒤로 빼봐요. 그리고 혈액이 나오면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맥주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바늘을 빼서 버려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혈액을 흡인해 보는 것이 이 근육 주사 방법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통에 따른 건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EBP에 따른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간호사는 실수로 혈관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흡인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흡인 기법은 주사기 뇌관을 5초에서 10초 동안 당겨서 조직에 음압을 생성하고 혈액이 흡인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이제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3%만이 그 효과를 얻는데 충분했다고 돼 있잖아요. 100% 중에 3%는 너무 미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 문헌고찰은 이제 실험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 중에서 조금 좋은 것들, 그래서 5년 내에 그 연구를 했는 것 중에서 조금 레벨이 있는 것을 해서 봤더니 어깨 세모근에 백신을 투여할 때의 흡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해서 요즘에는 또 빼보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엉덩이의 복면을 이용하여 근육 주사할 경우 혈액이 흡인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다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랑은 좀 다른 그래서 최근 버전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육 주사를 하고 이렇게 흡인을 해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주사 이제 619페이지로 가면 이제 실습 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서 아까 설명 못 드렸던 Z트랙에 대한 내용을 보실게요. 그래서 이 근육주사의 목적은 이제 필요한 약물을 근육으로 주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5라이트 중에서 이제 투여 경로가 근육인 거예요. IM, 인트라머스큘러. 그래서 근육으로 투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침습적 핵이며 무균수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무면허 보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는 법적인 거는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약을 투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10라이트, 5라이트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또 뭐냐 하면은 3번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첫 번째, 투약 카트에서 약물을 꺼낼 때 그리고 약물을 주사기에 준비하기 직전 그리고 약물을 주사기에 준비한 직후 약물의 라벨은 3번 확인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언제 3번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약카트가 있죠. 그 약카트에서 약을 꺼내서 이 약이 맞는지 안에 앰플에 있는 만약 앰플이 약이라면 그 앰플 약의 이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한다? 그 약물을 주사기에 재기 전에 이제 앰플을 따고 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한다? 약물을 다 재고 난 뒤에 준비한 직후에 다시 이 약물을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3번 약물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수행 부분에서는 둔부 복면의 중간 돌기근. 아까 그림 기억나실까요? 다시 보시면 둔부 중에서 중간 돌기근. 네. 여기서 뭐 여기가 작은 소둔근이었고 여기가 중둔근이었고 여기가 대둔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뭐 영어 옛날 말 엄청 많긴 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이 중둔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둔부 복면의 중간 볼기근에 주사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게 하거나 옆누운 자세, 치규에서 위쪽 다리를 구부리게 하거나 엎드려서 엄지발가락을 안으로 모으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한다 했죠? 주사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주사해야 할 경우에는 부위를 바꿔가면서 주사한다.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처방해 놨어요. 근육 주사를 뭐 아니면 그 진통제로 근육 주사의 방법으로 약을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를 맞았다면 그 다음 날에는 왼쪽 엉덩이 아니면 오른쪽 엉덩이 중에서도 그 부위가 조금 넓잖아요. 그래도 근육 주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옆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근데 병원에 오래 장기간 입원했는 사람들은 근육 주사를 하도 맞아서 그 엉덩이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마사지를 좀 많이 시켜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위를 바꿔가면서 나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cm 정도 원을 둥글게 그려가면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주사하기 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하기 전에 이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면 안에 알코올이랑 들어가서 엄청 따갑고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알코올솜은 이제 왼손에다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다가 끼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Z트랙 가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주사 바늘을 찍 꽂고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고 주사 바늘을 빼고 그리고 여기에 끼워져 있던 알코올솜으로 다시 누르기 위해서 이 부분입니다. 왼손의 세,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거나 주사 부위 피부 위에 놓아둔다 이 얘기고요. 이거 Z트랙은 아까 이제 지금 설명한다 그랬었잖아요.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보일까요? 그래서 손의 좌뼈 쪽, 손의 좌뼈는 이 새끼손가락 쪽이 좌뼈입니다. 이 부분이 좌뼈거든요. 이 좌뼈를 이용하여 피부를 옆으로 2.5cm 정도 잡아 당겨요. 이렇게 옆으로. 그림 보이시죠? 여기. 잡아 당기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바늘을 꼽는 거죠. 주사 바늘을 꼽았어요.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죠. 여기 보면 Z트랙을 이용해요. 90도 각도로 주입했고 그리고 피부 방향으로 이렇게 주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주사 바늘을 빼요. 주사 바늘을 빼고 이 손을 놓죠. 그러면 이 부위가 여기가 피부고 여기가 피하 조직 우리가 전 주차에서 얘기했던 귤 알갱이 모양이 있는 게 여기가 피하 지방이라고 했고 그 밑에 소고기 장조림처럼 결이 나와 있는 데가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을 투여했는데 이게 일자인 부분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긋나요. 그래서 모양이 Z 모양이에요. Z, G 모양이 되잖아요. G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과 이 밑에 들어갔던 게 어긋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약물이 지금 피하 조직으로 나오지 않고 이 근육 내에 약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피부를 놓는다. 그럼 바늘을 뺀 후 피부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근육층이 봉해지면서 약물이 피하 조직으로 스며들어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한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Z트랙을 이용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 근거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EBP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엉덩이를 착착착착 때려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겨서 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그래서 근육주사 연필 지는 것처럼 주사기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그래서 연필 지는 것처럼 주사기를 잡고 그리고 90도 각도로 피부를 재빠르게 막 찔러야 돼요. 그리고 근육 내로 밀어넣고 다른 손으로 주사기의 외관을 잡고 이렇게 엉덩이 여기 잡고 보이시죠? 이 부분.
그래서 다른 손으로 여기를 잡고 손으로 내관을 뒤로 당겨본다. 왜냐하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뭐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뭐 당겨보는 게 뭐 3%도 효과가 없다. 근데 지금 기존에는 계속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혈관에 혹시 정맥 주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당겨서 확인한 다음에 5에서 10초간 내관을 뒤로 잡아당긴다. 네. 그리고 만약 혈관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투약 준비를, 이거 주사기를 빼버리고 투약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 투여 직전에는 흡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왜 뒤로 당겨보는 이 흡인도, 백신은 이제 이렇게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혈액이 보이지 않으면 주사기를 단단히 잡은 채 약물을 1ml를 10초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주입한다. 그래서 10초 안에는 1ml가 쭉 다 들어가게. 그래서 쭉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이제 그 근거는 여기 있잖아요. 아까 뒤로 당겨보는 이유는 혈관으로 들어갈 경우 혈액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해서 5에서 10초 동안 내관을 당겨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피부를 옆으로 당기고 한 손으로 주사기의 외관을 잡아 다른 손이 내관을 뒤로 당겨 흡연해내는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이 손이 한쪽 손은 옆으로 당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Z틀에 가는 방법을 지금 고수하기 위해서 이 한쪽 손은 옆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관은 이 왼손으로 지금 잡고 당겨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할 때는 주사 부위, 국소적 피부 혹은 조직 반응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적, 빨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종창, 뭐 부어 올랐다든가 아니면 통증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는 아이 같은 경우, 영아가 우리 성장과 발달에서 몇 살이었죠? 네, 0에서 1세. 이 영아는 외측 강근에 놓는다 했죠. 처음 엉덩이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깥쪽 외측 강근에다가 넓적다리 바깥쪽입니다. 거기에서 근육주사 부위로 추천된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큰 혈관 신경이 없으며 영아에게 가장 큰 근육이다. 그래서 외측 강근을 영아는 쓰고요. 그래서 대퇴의 전 측면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영아와 어린이 아동에게는 짧고 작은 주사바늘, 그래서 한 25게이지 정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8분의 5나 1인치, 그래서 2.54가 1인치니까 2.5cm가 1인치니까 그보다 더 작은 거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 소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위축이 있어 짧은 바늘이 사용되는 수도 있다. 그러면은 뼈에 살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짧은 바늘, 그리고 각도도 조금 낮춰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물의 흡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아, 아동, 노인은 성인과는 다르게 이런 특수한 게 있으니까 잘 면밀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에 약물 계산, 그리고 근육주사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은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차부터는 우리가 용어 시험, 600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2학년 1학기에 비해서 150단어가 더 플러스 돼서 600단어 중에서 시험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남아있는 시간에 지금 그 약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기초 간호과학 600용어 보실게요. 600용어. 보이는 그림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간입니다. 네, 간.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이 어디일까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쪽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쪽 부분이 지금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왼쪽입니다. 이거부터 이해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 쪽은 보통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쪽을 왼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CT라든가 MRI, 엑스레이를 볼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이 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오른쪽은 어디예요? 네, 오른쪽이 여기죠. 왼쪽은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CT를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사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간도 지금 사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오른쪽이 되고요. 이 부분이 왼쪽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의료기 사진을 볼 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시간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간이 우상복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4등분 했을 때 여기 우상복부에 위치하는 게 이 간이거든요. 근데 이 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커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단해지거든요. 네, 단단해지는 게 이 메갈리라고 합니다. 커진다. 네, 메갈리고 이 리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어라든가 라틴어에서 하는 단어가 헤파라는 단어를 접두어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헤파토, 헤파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아, 이거는 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간의 질환 때문에 간이 커졌다. 그렇게 커졌다는 뜻은 메갈리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간은 헤파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서 헤파토메갈리는 간 비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어인 ITIS, 타이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죠? 네.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ITIS를 붙이죠. 그러면 간에 대한 헤파가 있고 뒤에 염증이 붙으면 이것은 뭘까요? 네, 간염입니다. 헤파타이티스 따라 해보실까요? 헤파타이티스 이것은 간염입니다. 우리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얘기할 때 헤파타이티스는 간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간에 농양이 생겼을 때 이 압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 압세스라고 하면 간 농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존디스 색깔도 노란색이죠. 네, 존디스라고 하는 것은 황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얼굴도 노래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얼굴이 몸이 노래지고 특히 이 눈 안에 있는 공막, 우리 하얀 눈동자 있죠. 하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것이 황달이라고 하고 존디스입니다. 존디스. 네, 이렇게 간이 안 좋아졌을 때는 우리가 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진을 하려면 바이옵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풀네임으로는 바이옵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BX라고 해서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X는 바이옵시, 조직 생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에 대한 어떤 병명을 알기 위해서 긴 쇠로 된 침을 간으로 삽입해서 바늘 긴 거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생검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이옵시고요. 이렇게 해서 간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간이 딱딱해지거든요. 그것을
리버 시로시스라고 해서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리버 시로시스. 네, 리버 시로시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줘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LC란다. LC 환자다. 이러면은 간경화 환자구나.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 거의 간암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LC 환자고요. 그래서 이 리버 시로시스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봤듯이 헤파토가 아까 우리가 리버를 얘기를 한다 했죠. 그리고 오마는 종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헤파토마라고 하는 것은 간암을 얘기를 합니다. 헤파토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암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이가 메타스타시스, 네, 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면 다른 장기에까지 암이 번지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간암이 되어서 아니면 간경화, 간암이 되어서 간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간을 이식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보면은 자식이 아니면 형제자매가 간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간 이식은 뭘까요? 네,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이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간은 받고 간 밑에 있는 이 부분, 연도색에 있는 이 부분은 뭘까요? 네, 쓸개입니다. 쓸개. 우리가 담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담낭을 우리가 걸블랜드 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걸블랜드. 근데 이 담낭에도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걸블랜드 캔서라고 하면 담낭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버, 간에 대한 10가지 단어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거는 우엽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쪽 부위.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왼쪽을 보면 되고 이 왼쪽은 이 좌엽이라고 하는 이 왼쪽. 그리고 이 간에는 여기 안에 밑에 또 쓸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라는 건 그리스 라틴어에서는 헤파라는 단어를 써서 헤파가 붙으면 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헤파토메갈리 하면은 간 비대, 메갈리 간이 커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헤파타이티스 하면은 이제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할 때 ITIS를 붙여서 헤파타이티스라고 하고 이 헤파타이티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간염이 되면 우리가 B형 간염, 보균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리버 시로시스라든가 이제 이런 간염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있는 경우에는 같이 숟가락을 쓴다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 문화는 같이 찌개 문화가 있어갖고 숟가락을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 농약, 그래서 리버 압세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디스라고 하는 황달 증상.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이옵시라고 하는 조직 생검을 나간다. 그래서 조직 생검을 나가 보면은 이런 리버 시로시스라든가 아니면 헤파토마 이런 간암을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암이 진전이 되면 거의 말기쯤에는 이렇게 메타스타시스 전이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간 이식이다 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 얘기를 했고 이런 간암 헤파토마뿐만 아니라 여기 쓸개암, 담낭암이라고 하는 걸블랜드 캔서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간과 관련되는 10가지 약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은 이렇고요. 네,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FM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져 볼게요. 같이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IM은 주사 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직각으로 찔러 넣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아마도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몸집의 크기도 다 다르고 어른, 아이, 남녀가 또 다르고요.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배운 대로라면 어떤 때에는 뼈에 닿을 것 같은데 또는 여긴 관절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배울 때에는 해부학적 위치를 배우고 장골릉을 찾아서 해라. 견봉 돌기에서 손가락 2개 아래로 해라. 아기는 외측 강근에 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을 보면 투시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M을 하면서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 환자가 안 아프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참 제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이해가 잘 될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이해가 편하도록 해부학적인 주사 위치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놓게 되는 엉덩이, 어깨, 다리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엉덩이. 중둔근과 소둔근을 포함하는 자리인데요. 해부학적 그림으로 보자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큰 신경과 혈관이 없고 뼈 조직과도 멀다고 하지요. 눈으로 뼈가 투시가 된다면 편하게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투시 능력이 없죠. 손바닥을 대전자 부위에 놓고 검지를 전상장골극에 놓고 중지는 장골릉을 따라 놓는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환자의 대전자에 손바닥을 놓고 위치를 찾는 경우가 과연 있긴 할까요?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이라면 되지도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손이 작은 분들은 어른 엉덩이에 손을 대본다 한들 이게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전상장골극, 장골릉, 대전자 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 알아듣기 쉬우라고 주사 부위는 옆 골반뼈와 뒷궁둥이에서 위쪽으로 가장 높이 올라온 뼈를 찾아서 삼각형으로 연결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으로 옆 골반뼈를 찾고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장골릉을 찾아서 검지, 중지를 컴퍼스 기준 삼아 엄지를 내리면서 꾹꾹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육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위가 모두 소둔근과 중둔근으로 덮여 있어서 IM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위치에 IM을 하면 됩니다. 만약 너무 앞쪽으로 가게 되면 바늘이 뼈에 닿게 되고요. 너무 뒤쪽으로 주사를 주게 되면 신경을 찌를 위험이 있으니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마른 분들에게는 주사 주기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꼭 주사가 뼈에 닿을 것 같은 분도 있으니 꼭꼭 살을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위치를 찾았다면 주사를 주게 되죠. 여러분도 엉덩이 주사 맞아보셔서 알겠지만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바늘 느낌이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바늘 느낌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저는 바늘보다 더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는 제가 때리는 느낌에 바늘 느낌이 감소하니까 안 아프게 놔줘서 고맙다고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톡톡톡 두드리다가 정작 바늘 들어가는 시점에는 멈추고 어떤 분은 엇박이 되어 오히려 주사를 못 놓겠다고 아예 두드리지 않고 그냥 주사만 놓는 분도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게 때리는 동시에 주사를 콕! 그 후에 피스톤을 당겨 보아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피가 빨려 나오는 걸 딱 한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사를 주면 안 되고요. 약물을 주입하지 말고 주사기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런 때에는 환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유를 설명한 후 반대쪽 엉덩이에 주사를 합니다. 왜 2번 찔러야 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환자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혈관으로 약물 주사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고 근육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죠. 혈관으로 투약하는 약물과 근육으로 들어가는 약물의 작용과 효과를 모두 구분하여 주사 약물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근육으로 줄 약을 혈관으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스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때리면서 주사기를 매우 빠르게 찌르고 피스톤을 살짝 뒤로 당겼다가 다시 손을 원상복귀해서 다시 때리고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바늘 빼는 건 역시 매우 빠르게 빼버리죠. 그리고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 그런데 혈관으로 들어갔다 뺐을 때에는 문지르면 안 되겠죠?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 테니까요. 근육 주사가 올바르게 된 후 문지르는 것은 근육으로 들어간 주사 약재가 근육 중간에 뭉치지 않고 퍼지도록 문질러 주는 거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혈관 주사는 문지르면 피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시퍼렇게 피멍이 드는 것 모두 다 아시죠? 그러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각근 부위. 상박이 외측에 위치하고 근육이 작아서 잘 쓰지 않으며 주로 성인에게만 주사를 하죠. 견봉돌기 하단과 애가선 사이, 견봉돌기에서 5cm 아래쪽이라고 하면서 손가락 2개를 겹친 아래라고 배웁니다. 이대로 한다면 성인 남성은 꼭 관절로 바늘이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제가 보면 손가락 2개 아래는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코 옳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깨 견봉돌기를 기준으로 하되 환자에게 주사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만지고 팔 살짝 들어보세요 하거든요. 팔을 들으려면 근육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꾹꾹 눌러봅니다. 혹시라도 바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가늠을 하는 거죠. 너무 마른 분들은 꼭 바늘이 뼈에 닿을 것만 같거든요. 살이 많이 없는 분들은 살을 약간 들어줍니다. 그 후에 주사를 놓는 거죠. 이때에도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주로 상박에 놓는 주사는 짧게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4-5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뒤로 살짝 빼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박은 혈액이 역류할 만한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피스톤을 빼보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제작되어 나온 주사기에 공기가 있는데 그대로 주입하냐고요. 아마도 학생 시절이나 또는 어딘가에서 공기 폐쇄 기법이라는 이론을 들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기 폐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으며 공기를 근육 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리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 폐쇄 기법은 권장하는 기법이 아니고 저 역시 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상박에 주사를 놓고 문지르지 말고 꼭 누르고 있다가 알코올솜을 떼고 주사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죠. 근육 주사인데 왜 문지르지 말라고 하느냐고 묻는 분도 계세요. 상박은 근육과 피하 조직, 피부가 모두 가까이 있어서 예방 접종 후 문지르는 것은 피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접종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접종 부위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 시 주사 바늘을 빼고 마른 솜이나 거즈로 수초 동안 가볍게 눌러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공기 폐쇄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자면 피하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침 속의 약물을 모두 주사하고 공기로 주사가 들어간 입구를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사침이 뽑힐 때 약물이 피하 조직과 피부로 새는 것을 막아서 조직의 염증과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 주사 시에 농양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외측 관근과 대퇴직근 부위. 여러분 영화에서 극한 상황에 스스로 다리에 주사를 찌르는 장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실제로 외측 관근이나 대퇴직근은 어린이나 성인 모두 가능하고요. 심한 손상의 위험이 덜한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 주사를 주기 좋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외측 관근은 큰 신경이나 혈관이 많지 않아 비교적 주사를 놓기에 안전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대퇴동맥은 다리 안쪽으로 지나가고요. 좌골신경은 다리 뒤로 지나가거든요. 영아의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좌골신경을 찌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기들은 꼭 대퇴 부위에 주사를 하곤 합니다. 걷기 시작하고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부터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게 되죠. 그런데 엉덩이보다 안전하고 근육도 발달되어 있는데 성인에게 대퇴 부위에 IM 주사를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몇 번 해보았지만 실제로 제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대퇴부에 주사를 맞은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이사항이 아니면 거의 엉덩이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근육주사는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퇴부에 근육주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옷을 다리까지 올리거나 또는 바지를 벗어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요. 주사를 맞은 후 걸을 때 엉덩이보다 근육의 당김이나 불편함이 클 수 있죠.
따라서 노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엉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직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주사를 보는 것은 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서 허벅지에 주사를 준다고 하면 아마도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매우 잘 키워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근육주사는 크게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위치를 잘 잡아서 놓아야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몸에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피부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해부학적으로 큰 신경과 큰 혈관을 모두 피해서 주사를 놓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심각하게는 주사 부위 이하로 마비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약물의 효과가 잘못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